잔금 내고 2달 만에 1억 7천 번 케이스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고요. 이번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 입찰해도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할 수 있거든요. 막상 입찰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전부 케어를 해드리고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익님, 네, 여기서 뭐 하세요? 집 보고 있는데요. 집이요? 네네. 사시게요? 사야죠. 팔았으니까 또 사고, 사면 또 팔고. 아, 근데 요즘 막 규제다 뭐다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집을 지금 사도 돼요? 규제가 나왔으니까 더 사야겠죠? 왜요? 일단 규제가 나왔다는 건 가격 상승 중이라는 걸 정부가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욕심이란 게 있어서 규제가 이제 덜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란 얘기죠. 지금 그럼 경매를 하면 돈이 돼요? 기회가 될 뿐더러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은 무주택자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규제 지역에 투자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수익님 지금까지 몇 채 사신 거예요? 사고판 개수만데 현재 남아있는 개수는 37개 정도 남아있죠. 네. 수익님 경매 한 15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경매하기 전에 무슨 일 하셨다 했죠? 저 개발자였어요.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하는 개발자. 사업도 하셨잖아요. 망했죠. 개발자로 출발해서 내가 하면 잘할 줄 알았어. 근데 역시 준비 없는 사업 시작은 실패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홀라당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고 한 15년 정도 지났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솔직하게 그때 안 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요? 혼자서 시작해서 직원 10명 정도 있을 때까지 사업을 키웠는데, 그때는 뭐 대표라 해도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유롭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카페에서 여유롭게. 저는 화이트 소음이 필요해서 일부러 카페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떤 집 위주로 보고 계세요? 요즘엔 제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규제지역 투자를 어차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강생들을 위해서 규제지역 집들을 싹 훑어보고 있고요. 규제 지역이 어디예요? 얼마 전에 10월 15일 날 발표가 났잖아요.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 12개권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가격 많이 올라가지 마라 라고 규제 지역으로 가격 안정화 대책이 실행이 됐어요. 그 규제에 의하면 무주택자들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소익님이 경험하신 거 중에 네.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온 건 얼마 정도예요? 좀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2020년에 세전 수익으로 한 2억 8천 정도? 집 한 채로요? 네, 집 한 채로 9억 3천에 낙찰받아서 12억 2,500에 판 거. 그 운도 좋았어요. 입찰했는데 제가 2등인데 1등하고 8천만 원 차이 났거든요. 근데 1등이 숫자를 고쳐 적었어. 그래서 무효가 되면서 낙찰을 받은 케이스. 고쳐 적으면 무효 처리돼요? 네, 맞아요. 고쳐 적으면 누가 고쳐 적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랬던 케이스 있고, 올해 판 것들 중에서 얼마 전에 5월 달에 낙찰받고 7월 달에 잔금 치렀는데 지난주에 계약했어요. 5억 3,800에 낙찰받아서 5억 9,800에 판 거. 짧은 시간 내에 적지 않은 돈을 벌은 케이스가 되죠. 세후 수익은 4,500 정도 남을 것 같고요. 2달 만에 4,500만 원 번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좀 시간이 된 거긴 한데 6억 2천에 낙찰받고 7억 3천에 파는 거. 이제 새 전수익으로 1억 정도가 돼서 순수익 6, 7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버신 거 아니에요? 뭐 엄청 많이 번 거죠.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노력에 비해서는 부가가치는 엄청 높다고 보고요. 제가 주식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경매가 쉽더라. 훨씬 쉬워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잔금 내고 2달 만에 1억 7천 번 케이스도 있습니다. 분당에 9억 3천에 낙찰받아서 10억 2,500에 판 케이스가 또 있기도 해요. 소익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2천만 원만 있어도 된다, 3천만 원만 있어도 된다 하시잖아요. 근데 집 하나 사는데 2, 3천이면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 사면 얼마 정도 벌어요? 집만 잘만 고르면 2, 3천 정도를 또 벌 수가 있어요. 돈이 복사가 되네요? 네, 돈이 그냥 복사가 되고 해당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뭐 다시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해당하는 사이트는 옥션원이라는 사이트인데 경매 물건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고요. 옥션원에서 경매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조건이 나와요. 서울 거 전체를 한번 봐볼까요? 서울 거 전체 아파트를 본다. 그래서 법원 선택하시거나 주소를 선택하시고 물건 종류를 아파트를 할 거냐 주택 또는 뭐 여러 가지 종류 선택할 수 있겠죠. 지금 아파트 볼 거니까 아파트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324건의 물건이 나와 있네요. 엄청 많네요. 네, 엄청 많아요. 경기도도 다시 한번 볼게요. 물건 현황을 진행 사건이라고 해놓고 주소를 경기권이라고 보면 물건 종류는 아파트라고 하고 검색을 누르면 경기도에 800건의 아파트가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800건 적지 않죠? 엄청 많죠. 물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르시는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부산에는 몇 개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주소를 부산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부산에는 263건의 물건이 있어요. 부산에도 생각보다 많네요. 엄청 많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한참 하락기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물건이 많았어요. 지금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는 더 줄 가능성이 있죠. 왜요?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으로 가는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투자자가 옮겨갈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방 시장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집이 팔면 돈이 되는 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울 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물건 한번 보시면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소유자 물건이죠. 그리고 이 분홍색, 핑크색 밑으로 다 소멸돼요. 이게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봐도 입찰 가능한 물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에 얼마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 매매 물건을 봤더니 가격 순으로 봤을 때 1층 완전히 올수리한 게 5억 9천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1층이 5억 9천, 6억대 1층도 있고요. 5억 9천에 올수리한 물건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건. 지금 2층이 6억 1천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보이시고요. 방 확장 수리돼서 깨끗하다. 근데 경매 입찰하는 물건은 방 확장 수리가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6억 1천보다 싸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산했더니 제가 계산한 건 5억 4천 정도면 팔 수 있다라는 1차 계산 금액이 나오긴 하네요. 5억 4천이요? 네. 근데 같은 2층인데 너무 싸게 파는데요? 아, 이렇게 해야 팔려요. 우리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싸게 팔아서 빠르게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4억 6,800 정도에 진행을 해서 비용으로 4,300 정도 쓰고 5억 4,500 정도에 팔면 수익으로 3,300 정도가 남을 예정인데 수익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 한 번 유찰을 기다려도 될 만한 물건이죠. 소행님만의 아파트 고르는 팁이 있나요? 아파트를 고르기 전에 피하는 팁은 일단 전 1층은 안 하고요. 매도 기간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1층 안 하고 너무 큰 대형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안 하고 나홀로 있는 거 그런 것들은 피합니다. 나홀로는 뭐예요? 세대수가 적고 혼자서 서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동이 하나만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없고 빌라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피하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일단 전 물건 골라낼 때 2층 좋아하고요. 왜요? 2층이 1층처럼 사람들이 기피하지는 않는데 또 입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2층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2층 좋아하고 그럼 2층이 낙찰받기 쉬워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코너나 사이드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좀 외면받잖아요. 그래서 경매 물건으로선 이런 것들이 좋다. 좀 정리를 해봅시다. 1층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웬만하면 400세대 이상 세대 초보분들은 그리고 코너나 사이드도 피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소행님이 생각하시기에 경매의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일단 물건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나서는 자기 가진 자금에 맞게 금액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법원에서 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기당할 필요가 없다. 일단 경매의 장점이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더 늘어났어요. 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근데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말 큰 장점이 되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집값을 올리는 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자본금 회수가 가능하다. 요즘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해요? 네, 사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규제지역 묶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매에선 입찰을 해야 낙찰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돈만 들고 가면 돼요? 돈만 들고 가면 쫓겨나요. 일단 돈 들고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입찰할 때 돈을 일반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들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보증금 형태의 계약금이 필요하고요. 근데 대개 수표 한 장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밝혀야 되잖아. 그래서 신분증 그리고 도장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도장은 아무거나 들고 가도 돼요? 막도장 들고 가시면 돼요. 신분증이 신분을 증빙하니까. 경매로 산 집은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자본금을 회수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전세도 놓을 수 있고 월세도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단기 임대도 가능하죠. 그럼 단기 임대로 계속 돌리면 네. 안 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기 임대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팔려 나갈 때까지 우리 이자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단기 임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가는 돈이 별로 없겠네요. 네, 그래서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죠. 근데 경매가 이렇게 좋으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낙찰받기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사람들 많이 하고 낙찰받기 어려웠었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서울 또 경기 일부 지역이 이번에 정부가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규제 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근데 그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이 하시던 분들이 되게 다주택자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다주택자 분들이 이제 서울 경기를 못 하시게 됐어. 그럼 이번에 무주택자 분들은 어떨까요? 완전 블루오션. 네, 완전 열렸겠죠. 시장이 열린 거야.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또 규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것과 그리고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 공유 드리면서 서로 조심성 있게 나가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입찰해도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할 수 있거든요. 막상 입찰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입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부터 해서 입찰하는 가격 산정, 낙찰 받은 다음에 이제 명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들까지 전부 케어를 해드리고요. 명도 끝난 다음에 매도가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팔아내는 게 좋을 것이냐 또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제 집 다 봤어요. 벌써요? 아유 15년 했는데 이 정도 빨리 보긴 해야죠. 그럼 이제 뭐 하시나요?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수강생들이 질문한 것들이 좀 있어서 답도 좀 해야 되고 수업 준비도 좀 해야 돼서 갑시다. 수강생분들은 보통 얼마 정도 버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5월달에 낙찰받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낙찰받고 지난주에 아까 계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세전 6천, 세후 한 3, 4천 정도 될 것 같고요. 올해 1월달에 잔금 낸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 계약을 했는데 세전 1억.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를 쓰는데도 관여를 해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낙찰받으면 수익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들 엄청 빨리 파시던데요? 빨리 팔아야죠. 수익을 빨리 보셔야 배운 보람이 있고 또 배운 보람 가지고만 또 투자하기엔 또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 전반 그리고 명도, 매도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또 해드려요. 또 시장에 변화가 있으면 그 시장 변화된 대로 다시 재교육까지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한청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청강이 뭐예요? 한 번 들었던 수업은 한 번만에 누가 다 할 수 있나? 모르죠. 네, 그래서 2번이든 3번이든 계속적으로 자기 몸에 익힐 때까지. 무료예요? 네, 무료라기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들었던 거 또 듣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보통 재수강 하려 해도 강의를 그대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시기별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투자의 목적과 규제 정책과 또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방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수업도 바뀌어요. 현재 시점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어떤 게 가장 좋은가라는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1년 전이든 뭐 2년 전이든 들으셨던 분이 다시 오면 새로이 수업을 듣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미 수강료를 내고 수업 들으셨던 분한테 어떻게 돈을 또 받아. 아니 그거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근데 그렇게 많은 수강생분들을 일일이 신경 써주시려면 엄청 바쁘시겠는데요? 완전 바빠요. 하루에 카톡이 999개가 채워질 정도로 바쁜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또 저를 믿고 와주신 분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언 얻고 투자하신 분들이 나중에 감사하다고 막 하트 보내주고 그러거든. 그게 최고지 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초보 때만 약간만 제가 신경 써주면 본인의 투자기를 또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그 투자기를 찾고 나서 한참 후에 오시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가 정말 보람차고 좋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수강생분들이 돈 버는 게 저한테 기쁨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배웠던 대로만 시장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사람의 욕심이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움직일 때마다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대처 방안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 순간에 배웠던 분들한테 새로이 알려줘야 돼. 그래야 그분들이 또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청강도 무한청강이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온라인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료 방송이라든지 현재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리고 있죠. 저도 한 번에 큰 돈 그렇게 만져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되죠? 일단 큰 돈을 만지려면 갖고 계시는 그 작은 돈 있죠. 그거를 여러 번 만지는 경험을 해야 작은 돈으로 정말 큰 돈으로 부풀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건 덕목이기도 한데 작은 돈으로 점차 큰 돈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로또가 아니잖아요. 운도 물론 노력이 있어야 운이 오겠지만 그 운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더라. 그 노력을 위해서 시작부터 하셔야 돼. 시작부터 하려면 뭐부터 하셔야겠어요? 일단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부터 모아야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한테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뭔가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면 그 동기부여만으로는 부족해. 실행하셔야지. 실행하시려면 일단 오늘 당장이라도 주식이든 요즘에 뭐 금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만약에 부동산 그 중에서도 사는 방법을 경매로 선택하셨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물건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지도 잘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단톡방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정보 수집부터 하셔서 어디가 좋을지 만약에 경매로 결정하셨다면 배움의 과정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배움의 과정에 본인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놓으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근데 소행님도 아시잖아요. 저 부동산 아예 모르는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저도 부동산에 1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전 부동산 등기 보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예전에 사업할 때 대부분 월세였잖아요. 그 월세 얻는 그 사무실조차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부동산 거래를 처음 했거든.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해도 자산을 쌓을 수 있더라. 근데 그 첫걸음은 반드시 필요하더라.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배우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익히기가 편해요. 왜냐면 저희는 저희들만의 특별한 그 구조상에서 공식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시려고 하면 그걸 지우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진도를 빨리 나가고 훨씬 더 이해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소행님 근데 사업도 망해보셨잖아요. 또 아픈 곳을 찌르네. 그때는 이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때는 절망이었지. 사업 망하고 저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기생을 했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들이 사업 망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짠하겠어. 그래서 한때는 왕대접 받다가 한 3달 지나가니까 뭐라도 하라고 막 발로 차더라고. 그래서 결국 경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업 망할 때만 돼도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좀 더 일찍 망하지 못했나. 이 생각을 해요. 지금 15년 차 이제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좀 더 일찍 망했으면 좀 더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또는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일단은 뭘 먹을 때 가격 안 보고 먹어. 이게 제일 좋더라. 제가 예전에 사업 시작할 때 돈이 없어서 뭐 삼각김밥, 라면 편의점에서 이것도 사치였지. 이틀에 한 번씩 먹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사고 싶을 때 사는 거 그리고 가격을 잘 안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소행님 올해 목표가 있으세요? 올해 목표는 우리 수강생들이 더 많은 수익을 보는 거가 첫 번째 목표가 될 거고요. 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제 시간을 제가 좀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거. 요건 아직 힘들더라고.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독립은 돈만 번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여타의 제한 없이 하는 거. 그거를 전 경제적인 독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상황에서 시작하기가 너무 좋은 시기가 왔거든요. 무주택자들 지금 고민하실 필요 없이 시작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경우도 흔치가 않거든요. 이런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들이 진행할 때 제가 옆에서 미력 하나 막 힘이 되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